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3로 넘어와서 실제 우리 업무 자동화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만한 예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파워포인트가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파워포인트를 하나로 합치는 그 과정을 RPA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내가 자동화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UiPath를 띄워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앞서서요. 먼저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어떤 폴더를 열어서 특정 폴더 안에 하나의 파일로 취합할 파일들을 모두 넣어뒀다라고 했을 때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하나씩 읽은 다음에 result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의 가장 뒤에 방금 읽은 파일을 모든 파일을 읽을 때까지 차례차례 붙여넣는 동작, 이 동작을 반복을 한 다음에 이 반복이 끝나면은 result 파일을 저장을 하고 종료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순서도의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라고 보고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보시면요. 지금 result 폴더는 비어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 폴더에서는 이 세 나라에 대한 여행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세 개의 파일이 각각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두 장의 이미지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행지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파일로 묶는 작업을 UiPath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스튜디오 띄우고요. 새로 만들기 빈 태스크 3_1에 파워포인트 파일 합치기 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위치는 이번에는 챕터 3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요,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을 하나하나 읽어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리소스에 있는 파일 및 폴더, 여기에 파일에 for each file in folder 요거를 액티비티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하는 거 여기서 예제 파일이 있는 데이터 폴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번에 예제 파일에는 PPT 파일만 하나의 폴더에 넣어놨지만 PPT 파일이 아닌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파일만 골라내게 필터링 기준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필터링 기준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요거 텍스트 들어간 다음에 텍스트 빌더에서는 star.ppt star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파워포인트 파일에 대해서만 요 안에 있는 작업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액티비티 중에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use PowerPoint Presentation을 요 액티비티에 추가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에서는 파일 탐색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파일 탐색을 했을 때 3-1 폴더 안에 있는 result에 파일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result.pptx 이런 식으로 해서 열기를 해도 새로운 파일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이 폴더 이름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요 플러스에서 텍스트에 들어와서 텍스트 빌더에 그 경로 이름 붙여 넣은 다음에 거기 다시 한 번 더 역슬래시 result.pptx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폴더 경로가 포함된 파일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에 만약에 해당 파일이 없으면 생성하라는 의미로 없으면 생성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순서도를 그릴 때는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따로 만들어 두긴 했는데요. 지금 이미 use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옵션 중에 변경 내용 저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 두시면은 작업한 결과를 그때그때 바로 저장을 하니까 요 그대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리절트 파일은 결과를 취합할 파일이고요. 요 취합할 파일에 앞서서 만들었던 액티비티 each file in folder에서 읽어온 파일 하나하나의 값을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use PowerPoint Presentation을 한 번 더 요 안에 유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안에 더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값을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커런트 파일에 전체 이름 요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서 읽은 파워포인트 파일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읽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면은 다음으로 참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재 읽어온 값들을 어떤 값으로 이후에 인식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값은 파워포인트 그리고 파워포인트 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은 실제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작업 내용이 길어지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어온 값은 결과값을 집어넣을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result ppt 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요 아래 두 번째 읽어온 current 파일을 읽어온 요 값은 data ppt 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값으로 읽어온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리절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계속 추가해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복사하는 작업이 파워포인트 전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UiPath에서는 그와 같은 전체 파일을 붙여넣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서 한 장씩 슬라이드별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문을 좀 사용을 해야 돼요. 액티비티 중에 공통에 있는 컨트롤에 repeat number of times를 요 아래에 액티비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할 횟수는요, 우리가 데이터 파워포인트를 읽었을 때 이 데이터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반복 횟수 플러스에서 고급 편집기에서 열기를 누른 다음에 변수 사용을 클릭, 우리가 읽어왔던 데이터 ppt라는 요 값 중에 슬라이드라는 곳 아래에 들어가면 이 슬라이드 장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카운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해당하는 슬라이드 숫자를 바로 이렇게 변수처럼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개수만큼 요 repeat number times라는 곳 안에서 반복하는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요 반복하는 동작은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만약에 두 장의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를 두 번 반복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게 첫 번째 반복인지 두 번째 반복인지에 대한 숫자는 current item이라는 요곳에 숫자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넣으면 되니까요.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를 카피해 놓는 작업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카피 페이스트 슬라이드를 여기 아래 액티비티로 추가를 합니다. 소스가 되는 프레젠테이션은요, 데이터 PPT가 되고요. 복사할 슬라이드는 current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현재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 리절트 PPT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삽입할 위치는요, 현재 리절트 파워포인트의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요거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고급 편집기에서 연 다음에 변수 사용해 리절트 PPT의 슬라이드 카운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뒤에 다시 커서를 둔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띄우고 플러스 1을 해주면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 뒤에 슬라이드 하나를 더 추가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가장 뒤에 슬라이드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작업이 다 됐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곳에 리절트 폴더에 들어가면 리절트라는 파일이 하나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파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보면 이와 같이 세 나라의 정보가 다 포함된 하나로 합쳐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개의 파워포인트를 하나의 파워포인트 자료로 합치는 그 작업을 UiPath 스튜디오를 통해서 구현해 봤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고급 변수를 다루는 부분에서 약간 복잡한 내용이 있긴 했지만요.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요, 우리가 하는 작업을 그대로 컴퓨터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작업을 했구나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